메르세데스 벤츠의 특급 럭셔리 세단 S클래스가 세대를 거쳐 7번째 모델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는 자동차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아주 특별한 모델이죠.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이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 사양들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어떤 기능들은 다른 차량에 적용되기까지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릴 만큼 S클래스는 항상 미래를 제시해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특별품 손더클래스 경외심을 갖고 함께 감상하시죠. 역사적으로 S클래스는 시대를 선도하는 앞선 기술과 승차감, 그리고 멋진 외관으로 경쟁자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아왔고, 차량을 평가하는 비교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실로 많은 차량들이 S클래스를 뛰어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오히려 이 차량의 독보적인 위치만 인정할 뿐 큰 소득은 없었죠. 하지만 최근 출시된 S클래스의 외관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큰 이견이 없었죠. CE S로 연상이 되든 반대로 SE C로 연상이 되든 기본적으로 패밀리룩을 형성하되 품위를 잃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자존감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각종 럭셔리 하이테크 장비들로 똘똘 뭉친 이 차량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외관 디자이너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듯 보이는데, 뭐 이유야 어찌됐건 제 눈에는 알파벳 S보다는 A가 더 먼저 연상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 대표적인 특징들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하이빔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라이트는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헤드램프의 밝기를 능동적으로 조절합니다. 크롬 가니쉬로 마감된 LED 테일램프는 여러 개의 픽셀로 디테일을 살렸고, 턴 시그널은 시퀀셜 타입으로 점등됩니다. 휠은 사양에 따라 19, 20인치 휠이 적용되며, 지금 리뷰하고 있는 400D 모델의 경우 AMG 외장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19인치 5스포크 알로이 휠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롱휠 베이스 모델은 지금 보고 계신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11cm 정도 더 길기 때문에 2열 좌석에 앉았을 때 보다 더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스탠다드 모델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가지 편의사양이나 안전사양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S580 롱바디 모델과 동일한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롱바디든 숏바디든 이 S클래스는 이 뒷좌석에 매우 중요한 분을 모실 일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이죠. 시트나 암레스트, 도어 트림, 그리고 천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버튼들의 촉감과 조작감까지 손이 닿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허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숏바디 모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형 세단인 만큼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착자감 또한 좋아서 운전자가 마치 배탈 난 호랑이처럼만 주행하지 않는다면 장거리 운행 시에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여기 있는 터치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 필요한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고, 굳이 한 가지 단점을 꼽아보자면 이 시트 조절 버튼이 전작과 달리 터치 버튼으로 변경이 되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좋겠지만 가끔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조작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창문은 내렸을 때 끝까지 잘 내려가기 때문에 팔꿈치를 걸어놓기에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 햇빛이 강하게 들거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상황 등에서는 전동식 도어 커튼을 칠 수 있어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더 이상 은은하지 않고 너무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실내 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깔을 함께 연동시켜서 바꿔주는 등 단순히 실내 분위기를 은은하게 깔아주는 역할 이상으로도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실내 온도는 이 암레스트에 있는 태블릿 컨트롤러를 이용해서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 태블릿 컨트롤러는 전방에 있는 모니터와 함께 연동이 돼서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연결해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 리뷰 중인 차량에는 이 태블릿 컨트롤러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들은 안드로이드도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 얼핏 봤을 때는 S클래스라면 당연히 모니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로는 회장님의 품격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옵션은 반드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S클래스만의 특별함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한데, 지금 이 시승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뒷좌석 멀티 컨투어 시트, 이그제큐티브 시트, 그리고 쇼퍼 패키지와 같은 기능들인데, 기본적으로 시트의 조절 범위도 더 커지고 레그 서포트나 발 받침대도 있으며 마사지 기능뿐만 아니라
복과 어깨 부분 히팅 기능으로 탑승객들의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럭셔리한 기능들이고, 버튼을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 명령을 통해서도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 400D 모델에는 안전에 관한 기능들도 몇 가지 빠져 있습니다. 우선 디자이너 벨트 버클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빨리 착용하지 않으면 이 버클 테두리에 조명이 깜박깜박 거리면서 안전벨트를 빨리 착용할 수 있도록 재촉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은 전 트림 모두 기본으로 적용이 되지만 전방 충돌이 발생했을 때 탑승자가 전면 시트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뒷좌석 에어백이나 안전벨트의 스트랩을 팽창시켜서 탑승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벨트백과 같은 안전사양은 롱바디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거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쇼퍼 드리븐의 성격이 강한 롱바디 모델에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준다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더 비싼 트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당연한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에어백과 같은 안전사양은 트림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S클래스라면 다른 차량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솔선수범은 이제는 좀 필요해 보이네요. 수납성도 보겠습니다. 우선 도어 포켓은 스피커 옵션 때문에 공간이 많이 희생되긴 했지만 이런 큰 물병도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고, 이 안쪽에도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플라스틱 잡음이 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시트 포켓은 전체적인 차량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잘 맞도록 깔끔한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서 좋고, 암레스트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컵홀더는 이 앞쪽에서 필요에 따라 팝업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S클래스의 뒷좌석은 트림을 불문하고 시간을 보내기 가장 좋은 차량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트렁크 또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숏휠 베이스 모델의 트렁크가 롱휠 베이스 모델에 비해 10리터 정도 좁으며 용량은 495리터로 큰 여행 가방, 작은 여행 가방, 골프백과 같은 짐들을 여유롭게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S클래스답게 부드러운 소재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또한 S클래스답습니다. 디자인은 전작과 완전히 달라졌고 조금 더 심플해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공교롭게도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전작의 경우 대시보드를 따라 길게 이어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8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테슬라를 좀 의식한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새로워 보이고,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한 시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한데, 첫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고, 둘째,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 인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으며, 셋째, 이 아래쪽에 센서를 통해서 지문 인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MBUX 시스템은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홈 버튼만 기억하고 계시면 내비게이션, 라디오, 차량 설정 등 어디든 원하는 메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조작계는 항상 이 스크린 하단부에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계시면 버튼을 찾아 헤맬 수고도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터치할 때는 햅틱 반응이 있기 때문에 버튼이 정확히 눌렸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고,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함께 연동이 되면서 색깔을 바꿔주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원하는 버튼이 제대로 눌렸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에는 물리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볼륨 조절 버튼, 온오프 버튼, 비상등 버튼, 그리고 차량 보조 시스템 설정 버튼이 있고, 3D 어라운드 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을 빠져나올 때나 주차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제가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거나 턴 시그널을 입력하면 화면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보시죠. 이 정도는 해줘야 명품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운전자가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적용이 되어 있고,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3D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탑승자의 눈을 인식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화면을 만들어주고 바보 같은 안경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계기판의 테마는 여러 가지로 설정이 가능하고, 3D 기술은 탑승자의 기분은 좋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운전에 그리 많은 도움이 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다만 화면에 지도를 펼쳐놨을 땐 누군가가 실제로 눈앞에 지도를 펼쳐준 것 같은 굉장히 독특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카메라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신다면 시승을 꼭 해보면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성도 보겠습니다. 우선 도어 포켓은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스피커 옵션 때문에 공간이 많이 희생되긴 했지만 이런 큰 물병도
정도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 이 안쪽도 부드러운 소재로 함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콘솔은 고급스러운 양문형 덮개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많은 물건을 넣고 다니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덮개를 열면 두 개의 컵홀더와 별도의 수납 공간,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USB-C 포트 두 개가 함께 마련되어 있고,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플래그십 세단답게 모든 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들어서 좋긴 합니다만, 가죽으로 덮여있지 않은 모든 손이 닿는 부분들은 지문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 같은 안경잡이가 아니시더라도 이런 안경천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S클래스는 두 개의 디젤 모델과 두 개의 가솔린 모델로 분류가 됩니다. 파워트리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과 V6기통 그리고 V8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자동 9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400D 모델은 3000cc 디젤 직렬 6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 최고 출력은 330마력, 최대 토크는 71.4kg 포스미터로 제로백 성능은 5.4초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디젤 모델은 숏바디 모델만 선택이 가능하고 가솔린 모델은 롱바디 모델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판매 가격은 350D, 400D, S500, S580 모델이 각각 1억 4천만원, 1억 6천만원, 1억 9천만원, 2억 2천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이 S클래스는 길이가 5m가 넘는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선 전면 시야를 포함한 모든 시야가 좋아서 운전하기 편하고 차폭이나 길이에 대한 감도 생각보다 빨리 잡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에쿠스를 운전할 때는 적응하는데 꽤 애를 먹었었는데 이 신형 S클래스는 앉아서 몇 가지 세팅을 하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서 약 15분 정도 주행하니까 금방 동기화가 될 정도로 편안합니다.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카메라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화면을 통해서 계기판의 각종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크게 떠있지만 운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시점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투사가 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도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은 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화면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큰 화살표 덕분에 초행길을 갈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점수는 90점인데 이게 만약에 전면 유리에 투영됐더라면 제 점수는 100점이 아닌 200점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차량을 평가할 때 중요도가 좀 낮다고 생각되거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평소라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드미러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사이드미러를 조절할 때 굳이 버튼을 눌러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조절이 필요한 쪽에 사이드미러를 바라본 상태에서 상하좌우 버튼을 누르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거울을 움직여줍니다. 비록 버튼을 한두 번 정도 덜 누르는 정도의 편의 제공이지만 주행 중에 굳이 버튼을 눌러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외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이 아래쪽에 시선을 뺏기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안전운전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는 기능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기술에 대한 놀라움도 있지만 개발자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 놀랍고 감동적인 것 같네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바로 와이퍼 시스템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이 S클래스에 적용된 와이퍼 시스템을 매직 비전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유독 이 매직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죠. 이 와이퍼 시스템은 워셔액이 와이퍼 블레이드에서 직접 분사되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이지만 워셔액으로 인해서 전면 유리가 가려지는 일도 방지할 수가 있고 와이퍼가 지나가는 모든 면적에 고르게 워셔액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편차 없이 깨끗하게 잘 닦이는 것은 물론이고 드드득거리는 불쾌한 소리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와이퍼 블레이드의 수명도 길어지겠죠. 아직까진 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와이퍼 시스템은 차량의 주행 속도나 날씨 그리고 썬루프의 개방 상태 등에 따라서 워셔액이 분사되는 양과 분사 각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와이퍼 블레이드에 열선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내렸을 때도 이를 효과적으로 잘 닦아줄 수 있습니다. 잡기술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안전운전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도 일반적이지 않은 신기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은 지난번에 리뷰했던 카이엔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고, 요즘에는 다양한 럭셔리 대형 세단들에는 많이 보급된 기술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조향 각도죠. 이 S클래스의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은 트림에 상관없이 모두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고, 조향 각도는 무려 10도입니다. 참고로 AMG 라인이 적용된 모델의 조향각은 4.5도로 일반적인 다른 차량들과 크게 차이점은 없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에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 옵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역시 직접 보여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은 시속 60km 아래 구간에서는 뒷바퀴를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조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휠베이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서 터닝 서클을 줄여주고, 반대로 고속주행 상황에서는 뒷바퀴를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조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휠베이스가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오늘 직접 실험해보긴 좀 어렵겠지만 제조사에서 말하길 저속 구간에서 뒷바퀴를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10도 정도 움직여주면 터닝 서클을 무려 2m 정도나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신형 S클래스의 터닝 서클이 6.4m니까 결국 4.4m로 이는 컴팩트 세단인 A클래스의 터닝 서클인 5.5m보다도 짧습니다. 이 정도면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는 것도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초행길을 가실 때 이리저리 골목을 탐색하고 다니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네요. 반대로 고속주행 상황에서 뒷바퀴를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조향하게 되면 차선 변경을 할 때 앞이 가는 방향으로 뒤가 더 빨리 따라붙기 때문에 뒤뚱거리는 움직임도 더 적게 발생할 것이고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코너 구간에서는 전후륜 슬립앵글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언더스티어도 더 적게 발생할 것이고, 뒷바퀴가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갖고 앞바퀴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림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타이어의 비명 소리도 더 줄어들겠죠.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협업해서 한차원 진보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은 직접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이 신형 S클래스는 트림에 상관없이 모두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서스펜션의 질감은 생각보다는 좀 단단한 편에 속하는데, 이런 단단한 느낌과는 상관없이 충격이 발생했을 땐 이를 굉장히 잘 머금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건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모든 대중 차량들이 갖고 싶어하는 능력일 겁니다. 4개의 휠이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 덕분에 앞뒤, 좌우, 그리고 상하로 움직이는 불필요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적당한 수준에서 잘 억제가 되고 있는데, 시승기간 내내 승차감 때문에 불만사항을 가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불어 측면부에서 충돌음이 감지됐을 때 서스펜션의 높이를 순간적으로 높여서 차량의 가장 단단한 부분 중 하나인 로커 패널이 방패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안전기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우디의 경우 충돌 위험이 감지되는 한쪽 부분의 높이만 높여주는데, 이 S클래스의 경우 양쪽 높이를 모두 동일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전복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 S클래스의 방식이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에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스스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디젤 모델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정도로 엔진이 상당히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물론 2500rpm에서 약 3000rpm 이상으로 회전수를 올리게 되면 디젤 엔진이라는 게 티가 나는 구간이 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엔진에 자동 9단 변속기가 물리게 되면서 웬만해서는 2000rpm 이상으로 회전수를 올릴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초기 품질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어차피 S클래스의 고객들은 8세대가 나오면 금방 기변하실 분들이라서 저만큼 신경 쓰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단계가 많은 만큼 엔진의 출력을 굉장히 부드럽게 전달해주고 있고, 항상 낮은 R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9단으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엑셀 페달을 전개했을 때는 아랫단수로 스킵 시프트하는 과정이 그리 민첩하게 느껴지진 않고, 때에 따라서는 변속 충격이 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현재 약 1시간 정도 주행한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14.6km입니다. 연비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런 럭셔리 대형 세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비 수준을 훌쩍 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치가 사실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긴 하네요. 그런데 예상외로 고속주행 상황에서는 실내 정숙성이 그리 뛰어나진 않습니다. S클래스라면 모든 상황에서 실내 정숙성이 뛰어나겠지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고속주행 상황에서만큼은 풍절음이 좀 들려오는 편이고 정숙성이 그리 도서관 같지는 않습니다. 이 400D 모델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580과 같은 정숙성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자율주행 기능이나 자동주차 기능과 같은 것들은 써보니까 꽤 신뢰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시승기간이 짧아서 차량 여건상 오늘은 직접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은 기사님들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못된 기능들이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 저 같은 리뷰어들의 자리도 위태롭게 되겠죠. 그 밖에 에너자이징 패키지와 같이 운전자의 복지를 위한 아주 품격 있는 기능들도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1시간도 더 떠들어댈 수 있지만, 촬영 여건상 오늘은 말을 잘 듣기로 소문난 S클래스의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을 시연해보는 걸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널 갖고 싶어. 제가 좀 매력이 넘치기는 하죠.